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들은 감기에 있어서 고령자에 있어서 한약 치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기에 한약은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가사키 코 교수님은 굳이 한약의 효과를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라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 중심 의학적으로 잘 입증이 되어 있는 근거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보 같은 교수님은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마왕탕 단독 투여와 타미플루 단독 투여군, 그리고 타미플루와 마왕탕 병용군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행을 해서 발열 일수에 있어서 마왕탕을 투여를 하는 경우 타미플루 단독 투여에 비해서 유의하게 해열이 빨랐다라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약이 염증을 빠르게 해소시키는 레솔루션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중국에서의 임상시험들은 소아나 주로 연구가 소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고령자에 있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아 감기 환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감기 이완 일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약 2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베시마라는 교수님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마왕탕, 그리고 타미플루, 그리고 리렌자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소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을 시행을 했더니 해열 시간이 29시간, 46시간, 27시간으로 마왕탕이 타미플루보다 유의하게 열을 내렸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바이러스 발현량이나 인터페론 알파나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A, 인터루킨 10 등의 사이토카인 활성에서는 환자들 사이에서 군 간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모종의 작용 기전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워낙 임상시험이 작기 때문에 통계적 잡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마왕 백목은 갈근 계지, 행인, 건강 등으로 만들어진 안체위라고 하는 한약 처방에 대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이 발표가 돼서 이것은 주로 우리 2003년 이후 사스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연구들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정점에 있는 게 마인 감석탕화 응교산 연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뒤에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코로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연구가 없었는데 청패패도탕에 대한 양리 연구는 많지만 임상시험이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양질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스테로이드가 중환자에 있어서 사망률을 감소시켰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효과가 보여줬기 때문에 한약 역시도 그 정도 수준의 양질의 근거를 보여야만 코로나 환자에 있어서 유의미한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안체위라는 처방,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A형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포함한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한약은 해열 시간을 위약에 비해서 약 17% 빠르게 단축시켰고, 일주일 갈 거를 한 이틀 정도 단축을 시킨 거죠. 또 관련 증상에 있어서도 50% 감소시켰다. 한약이 해열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임상 증상을 개선시켜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지식, 전통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감기의 한약 치료를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의 근거들과 또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한약 처방이다. 이와 같은 경험에 바탕으로 해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그와 같은 처방들이 사용이 된 것이다. 더 현대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기로 인해서 몸이 중심부터 차가워지고 고열이 난다. 한 번에 체력을 잃고 누워서 일어나기 힘들게 된 경우에는 마왕부자 세신탕, 허증 환자, 주로 이제 노인 환자에게 좀 더 잘 써볼 수 있는 처방이 되겠죠. 또 오한이 강하고 그냥 일반적인 오한이 아니라 온몸이 좀 춥다, 너무 으슬으슬 정말 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상, 발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땀이 나지 않고 두통이 있고 피로하다, 그야말로 면역 반응 자체가 감소가 돼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감기 증상에 있어서는 특히 마왕부자 세신탕이 효과적인 그와 같은 방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감기 관련한 일본에서의 한방치료 신뢰들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고령자 한방진료의 책 내용을 보면은 마음탕, 계지탕, 갈변탕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재제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세포를 그냥 한꺼번에 복용하는, 둔복하는 그와 같은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이 날 때까지 저는 많게는 한 6포까지도 복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개인의 체력 상태나 기존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에 있어서는 적절한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삼소음 3일치 주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포씩 드세요 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약이 물론 무작위 대조 시험에 있어서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 건 아닌데 경험에만 입각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약간 감기에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처럼 대량으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빠르게 감기에서 회복되는 첩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광활탕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대청룡탕 같은 처방도 있긴 있지만 X제로 있긴 있지만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약 X제들이 보험약들에 그래도 괜찮은 처방들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혹은 학생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처방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와 같은 증례를 조금 더 사용법을 조금 더 살펴보시죠. 산포를 뜨거운 물에 녹여서 우선 마시도록 하고 모포를 둘러싸서 한 30분 정도 안정시킨다. 일반 한의원에서는 쓰기 좋은 방법이죠. 베드에 열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침 치료도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시키고 환자가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몸이 좀 편해졌느냐 확인을 하고 귀가시키고 약을 이렇게 같이 들려보내서 귀가 후에 한 3-4시간 간격으로 2포씩 조금씩 따뜻하게 드셔라. 그리고 땀이 많이 나면은 옷도 갈아입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뭐 계지탕 같은 경우에는 뭐 뜨거운 죽을 같이 먹어도 좋다. 뭐 그런 우리 상알론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적당히 티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갈면탕, 마음탕이나 계지탕 혹은 그 외의 처방을 활용을 해서 임상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음교산을 합방을 하는 그와 같은 방식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3회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경과를 봐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혹시 감기가 아닌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시 평가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진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약간 감기 질환은 아니지만 천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양방치료에 저항하는 경우 호흡기 질환이니까 소개를 드리자면은 관에게는 시박탕, 면역 조절 작용이 강한 시박탕을 발작 시에는 소충용탕이나 오호탕 같이 마왕이 양이 많은 처방을 활용해서 증상을 잡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기관지 확장증에는 아예 오호탕과 이진탕을 합방을 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처방 효과를 보려면은 한 2개월 정도는 처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체질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한약이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관절 질환에 사용하는 독활기생탕 같은 경우에는 NSAID 정도 효과가 나려면은 한 4주 정도는 투여해야 그 정도의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진통 효과가 유지될 것이고 어떤 통각 과민이나 그와 같은 문제들은 개선이 될 수도 있는데 한약이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 않는 처방도 있습니다. 정말 득효가 나는 처방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처방들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가 오호탕과 이진탕을 통한 기관지 확장증의 치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좀 책에 내용이 없는 조금 더 심화된 지식들을 저와 같이 또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알레르기 비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봅시다. 보증이기탕은 알레르기 비염에서 알레르기 반응에서 T알파셀의 분할을 조절해서 TH1, TH2 조절을 통해 개선 효과를 내서 장화 면역성 반응을, 염증 반응을 개선을 하는 그와 같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조 시험에서 인상적 개선과 함께 항염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소화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평이산과 이렇게 대조 시험을 했는데
평이산을 먹었을 때는 코에서의 염증 반응이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보증기탕을 복용했을 때는 코에서의 염증이 억제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비위를 개선하는 처방이면 다 뭐 면역계를 개선한다라고 단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또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보증기탕은 뭐 이뮤노글로불린이나 인터루킨4에 의한 프로스타글란딘2, 류코트리엔 C4의 발현도 억제를 했고요. 국내 연구에서는 또 보증기탕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서 IgE, 인터루킨5, 인터페론 감마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오발루민 스페시픽 IgE에 대한 작용은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면역 조절 효과가 있죠.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시픽한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보증이기탕 감염반과 마왕 신공산을 동시에 병용한 실험 연구에서는 혈중 IgE 감소 효과, 그리고 호상구의 감소, 점막 조직 염증의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증이기탕이라는 처방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고, 하부 호흡기와 상부 호흡기에서 서로 다른 점막 면역 조절 효과, 그를 통한 어떤 외부로부터 감염은 억제를 하고, 내부적인 COPD나 천식에 있어서는 또 염증 억제 반응이 있어서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알레르기 비염에 널리 사용되는 처방 중에 하나로 소청룡탕이 있습니다. 소청룡탕은 TH2의 과잉을 억제를 해서 TH1 방향으로 조금 더 T헬퍼셀의 분할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이를 통한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터루킨4, 인터루킨5의 생산을 감소시켜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인터페론 감마를 정상화시켰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루킨의 생산 감소는 인터루킨 유전자 발현 억제와 또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억제, 히스타민 신호 전달의 억제와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청룡탕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어떤 코에 작용하는 점막 수축 작용, 교감신경 흥분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염증 면역 조절 작용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어떤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보셨다고 한다면은 한약의 장점, 특히 소청룡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히스타민 수용체, 무스카린산 수용체를 차단하는 그와 같은 항히스타민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면이나 진정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에 비춰봤을 때 소청룡탕의 작용은 히스타민 수용체가 아니라 비만세포나 비만세포의 어떤 활동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총론 강의에서 알레르기 비염에서 다양한 패스웨이들에 있어서 양방 항히스타민제와 한약 처방의 작용 표적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드렸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히스타민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백선피라거나 아니면은 창의자 같은 그와 같은 신이라거나 하는 그와 같은 본초들을 적당히 증량해서 사용하실 필요도 있지만 약물의 독성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단백질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염증 개선 효과가 스테로이드에 의한 염증 조절과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하더라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스테로이드에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환자들에 있어서 소청룡탕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증이기탕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처방으로 옥병풍산이 있는데, 옥병풍산과 소청룡탕의 경우 동물 모델에서 IgE, 인터루킨4, 인터루킨5, 인터루킨, 인터페론, 감마의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성 두드러기라거나 하는 질환에 있어서 옥병풍산 그리고 소청룡탕을 널리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환자들을 봤을 때 왜 염증이니까 염증 억제하는 황현해독탕이나 이런 약을 줬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도리어 보익지제를 주면 잘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치료에 있어서 처방을 결정하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면밀히 검토하시고 단순히 이거는 염증성 반응이니까 염증을 억제해야지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면역을 전반적으로 조절해주는 처방이 사실은 더 빨리 가는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이제 감기 진료에서 어떤 처방들이 사용되는지 또 간단히 살펴봅시다. 중국에서 진료 지침을 봤더니 풍한증에는 감모청열 혹은 갈근탕, 실형 구복액 이와 같은 처방, 형방충제
뭐 다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현계나 뭐 갈근이나 시오나 뭐 강활독화 이런 같은 거품지제 중심으로 이렇게 처방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성의 처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풍열증의 경우에는 은교산과 같은 처방들, 또 은교산이나 뭐 시건 해독 처방 혹은 뭐 쌍황년, 뭐 한국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은 처방이나 금년 청혈과를 같이 조금 더 청혈제를 많이 투여하는 조금 더 항염증 작용에 치우쳐져 있는 그와 같은 처방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별증에는 곽형정기산 이와 같이 조금 더 소화기계를 배려한 그와 같은 처방들이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혈증에는 뭐 삼소음과 같은 그와 같은 처방들이 권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어떤 개별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처방으로 다음과 같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연하청원균항은 워낙 뭐 최근에도 잘 알려져 있죠. 코비드 감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처방 조성은 연교, 금은화, 마왕, 행인, 석고, 팔랑근, 관중, 그 다음에 어성초, 곽향, 대왕, 홍경천, 박화, 감초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감기 및 인플루엔자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타미필로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뭐 항염증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뭐 일부 본초는 이번에 뭐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해서 ACE2와의 결합을 억제하는 그 같은 성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 열독청과립 같은 경우에는 대청엽, 연고, 석계, 석고, 현계, 박하, 조구 등 선태, 현삼, 녹은, 전호, 곽향, 신곡, 담주겹, 감초 등으로 조성된 처방으로 144명을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시험에서 연화청원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 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평균적인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처방을 투여했을 때 환자가 바로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쭉 약을 밀어볼 수가 있겠죠. 또 해열까지는 통상 2에서 3일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판단해서 내가 적절히 처방을 했는지 아닌지를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감기에 흔히 처방되는 형방패독산, 은교산은 대규모 이중맹검 시험에서 또 위약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처방의 뭐 증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방으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480명을 대상으로 한 대전대학교에서 사실 이런 임상 연구를 대단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과학교실에서 또 한의학연구원과 조인트를 해서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한의학회지당 관련 학회지를 좀 살펴보시면은 무조건 뭐 경희대나 부산대 같이 좀 큰 규모 학교만이 아니라 특히 대전대에서 이와 같은 임상시험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48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소청용탕이나 연교패독산이 미약에 비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증이 또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연구에 사용한 소청용탕이나 연교패독산이 우리 임상적 시각에 못 미치는 그 같은 조성이었나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금양청의 경구액이라고 하는 처방은 뭐 황금, 곽향, 선태, 석고, 갈근, 대왕, 작약, 팔랑근, 빌경, 현삼, 산두근, 감초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 역시 4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뭐 이거는 이제 한약끼리 비교를 한 건데 뭐 황금, 금운화, 대왕, 치자로 조성된 처방과 비교를 했더니 해열 비율이 30% 정도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증상 소실률은 한 20%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그냥 황금 치자 이와 같은 처방이나 앞쪽에 보이는 이런 조금 더 대방이나 임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이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시연 청열과립이라고 하는 처방은 연교, 두시, 박하, 현계, 치자, 대왕, 청어, 작약, 빌랑, 후박, 황금, 반화, 시오, 감초로 조성된 처방으로 소화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인데요. 이건 역시 한약끼리 비교한 연구로 3일 투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적 증상을 개선시켰고 증상의 완전 소실률 역시 거의 23%에서 나타나서 뒤에 나와 있는 처방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시오만으로 조성된 처방을 봤더니 뒤에 있는 좀 인동등, 녹은, 박하, 시오, 비파역과 같은 이와 같은 조성의 처방에 비해서 시오만을 오히려 이제 좀 대용량으로 투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임상 시험들도 존재하고요. 또 그 외 열감 시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처방은
위압과의 비교를 통해서 5일 투여에서 뚜렷한 임상 효과, 빠른 해열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용 후 2시간, 6시간 시점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해열까지의 기간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 석차 캡슐이라고 하는 처방 같은 경우에는 위약에 비해서 뚜렷한 임상적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금염 청혈 발포정이라고 하는 처방은 소아 급성 상기독 감염에 있어서 리바비린에 비해서 효과적이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소아 폐혈 해청 과립은 또 마왕행인, 석고, 감초, 금은화, 영교, 지무, 황금, 팔랑근, 맹문동, 어성초 등으로 조성된 처방이고요. 이중맹금 시험을 통해서 이 뒤에 있는 금지 시럽과 같은 처방에 비해서 기관지형 개선에 있어서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복감린 구복액이라고 하는 처방은 이러한 조성으로 되어 있는 처방인데요. 이거는 역시 7일 임상 시험에서 소아해포 구복액이라고 하는 조금 더 친숙한 조성의 처방에 비해서 더 나은 임상적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아직까지 어떤 감기약이 어떤 환자에게 더 효과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 한약은 해열을 뚜렷하게 빠르게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환자가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감기에 걸려서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 2, 3일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열이 많이 떨어진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임상 증상은 한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하면 한 5일 정도에서 개선이 될 것이다. 거의 증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처방이 더 좋은지는 아직 여러 가지 네트워크 메타 분석 등이 진행되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처방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미쌍의 경구액이라는 처방 보시면은 해열까지 시간이 2.7일이다. 그래서 해열을 빨리 시키는 작용이 있다. 포질암 소염 구복액 역시도 다른 처방에 비해서 인후통을 조금 더 빠르게 개선시켰다. 일단 한약을 같이 투여하고 있다면은 해열은 기본적으로 단축시키더라. 어떤 증상을 어떤 처방이 더 개선시키는지는 처방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또 보여줍니다. 또 소아 열속청 과립이라고 하는 처방도 해열을 빠르게 시키고 앞서서 보셨던 연구에서처럼 한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본격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더라. 절반 이상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른 처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보고도 있긴 있지만요. 또 해열까지의 시간은 평균 22시간, 다른 처방은 32.5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도 대체적으로 한약이 해열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소아 상청 과립이라는 처방도 역시 42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해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인 환자에 대한 감기에서 또 삼가 노년 감호 과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처방은 은교 패독산, 은교 해독 과립과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유사한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봤을 때 임상적 개선율을 보면 좀 차이가 나더라 이런 점이 있긴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들을 직접적으로 임상에 적용시키기보다는 원장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적절한 한약 처방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해열 효과를 촉진을 시킬 수가 있고 임상적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알 수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 일본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본다면은 옥병부사는 230명을 대상으로 한 다시설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3개월 투여 시에 기혈체질 환자에 있어서 감기 재발이 억제가 되더라. 정말 면역력이 증강이 되더라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보고는 소량, 오히려 대량이 아니라 소량 하루 이제 1g 복용했을 때 오히려 감염 위험이 떨어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성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26개 이비인후과 진료시설에서 소아 중이염 예방에 십전 대보탕이 12주 투여해서 중이염이나 감기 발생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또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고가 되었고요. 또 소황지혜라는 과립은 이제 중국에서의 연구긴 한데 감염 후 기침에 효과적이다. 맹문동탕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점을 또 보여줍니다. 청풍감회라는 처방도 감염 후 기침에 효과적이었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 외 지수산, 삼유탕,
또 지수산 가감방이 감염물 기침에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앞서서 처방을 치료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침이 난다라는 환자라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처방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통상시 조리를 위해서는 옥병분산이나 기타 보익기제를 투여를 하도록 하고 감염 후 이제 완전히 앞서서 처방들을 사용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상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처방들을 또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처방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한약이 감기의 효과를 나타낼까요? 이에 대해서는 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처방인 마운트한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계를 조절해서 바이러스에 직접 항체가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갈근탕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감염 초기 면역 반응의 주요인자인 인터로킨 12를 중심으로 한 면역 조절 작용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인체가 감염되는 것을 차단,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총윤탕 같은 경우에도 점막에서 호흡기 방벽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면역 증강을 통해서 직접적인 항바이러스 효과, 바이러스 증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약 연구가 본격화된 2003년 사스 사태 이후 여러 연구들이 늘어나게 돼서 사스 이후에 신종플루, 조류독감, 메르스에 이어서 최근에 코비드19까지 다양한 신종 호흡기 감염병과 인플루엔자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 처방들, 마인감석탕, 은교상, 옥병분산을 비롯한 다양한 한약 처방들이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입을 억제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기전을 통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백사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인체 면역계를 조절해서 NK세포나 그의 여러 면역세포, 염증 반응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감염을 억제하고 전신적인 면역 반응을 조금 더 덜 나타나게 혹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더 잘 일어나게 하는 조정 효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방패독산 같은 경우에도 세포로 침입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을 차단한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이와 같은 한약의 작용 기전은 특히 중요한 점은 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과정을 차단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이 너무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감기를 비롯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열과 같은 그와 같은 증상들이 조금 더 짧아지도록 하는, 어느 정도 우리 몸이 비효율적으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리적 상태를 조금 더 낮춰서 최적의 상태로 유도하는 그와 같은 작용이 한약의 작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지지되는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본초별로 보면은 마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내 침입을 억제하는 그와 같은 기전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왕 같은 경우에도 세포에 대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부착 및 침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세한 분자 기전들도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예방 효과로 접근하는 처방으로 보중이기탕은 인체에서 일형 인터페론의 방출을 촉진하는 면역 조절 효과와 함께 면역 인자 중의 하나인 GSF의 증가를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 또 항체 반응 증가 등을 통해서 인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토파지를 유발해서, 오토파지는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지만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면성을 가진 그와 같은 세포 현상인데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인플루엔자 감염된 세포가 빠르게 사멸하도록 함으로써 인플루엔자의 감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과는 특히 면역력이 저하돼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에 대한 효과가 감소된 노인 인구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보면 한약은 염증 및 면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토카인을 조절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개선하는 공통 기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즉 한약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치료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기전과 함께 개별 본초 및 처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침투와 증식을 억제하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감기 후각장애, 최근에 코비드 감염에서도 후각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는 침치료와 단기 자격산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기 후각장애는 신경성 후각장애의 일종으로 후각점막과 후각전도로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조직 손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직 손상은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기전,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 측에 의해서도 또 우리 점막이 파괴가 돼서 나타나는 기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직접 후각신경구를 손상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코비드 관련 기사나 논문들을 보셨다면은 코비드19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와 같은 손상의 결과적으로 후각신경구, 후구이축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후각신경세포는 기저세포의 증식에 의해서 다시 신경 발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재생된 후각신경세포는 신경축삭을 다시 후각신경구로 이동을 시키고 후각신경구의 사구체에서 다시 시냅스가 형성이 돼서 후각전도로가 손상된 전도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단기자극산이나 과비기비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본초들, 특히 창출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분화 작용만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신호 경로의 어떤 마스터 신호 전달 경로 중에 하나인 MAPK의 활성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 외 여러 신경구에서 신경선장인자 NGF의 발현, 그 다음에 또 BDNF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상피의 성숙 후각세포 재생에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도 이와 같은 처방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해마에서도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NGF나 BDNF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유사한 기전이 후각세포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감기 후 후각장애는 경증인 경우에는 잘 회복이 되고 중증인 경우에는 잘 회복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인 개선율은 발병 후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느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치료를 해서 빠르게 환자가 삶의 질을 되찾도록 하면 그와 같은 접근이 중요하겠죠. 또 외상성보다는 감염 후 후각장애가 예후가 더 좋고요. 이것은 안면신경 마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염 후 이 안면신경 마비가 외상성 안면신경 마비에 비해서 조금 더 예후가 좋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있어서 신경성 후각장애 환자에서 단기자극산, 인삼양념탕, 과미비탕 등이 후각장애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 또 다른 처방으로는 오령산도 증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잘 연구된 처방은 단기자극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서 환자가 감염 후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수산 같은 그 같은 처방을 사용할 수 있겠고 후각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분장애가 지속이 된다거나 감기 후에 지속적인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단기자극산을 비롯한 처방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감기에 잘 걸리는 경우에는 십전대보탕이나 보중이기탕 같은 처방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제가 이전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감염 후 우리 몸의 면역계가 오히려 기능에 디스펑션이 나타나게 돼서 지속적으로 면역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미 면역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감기에 잘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감염에 잘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익치제를 통해서 면역계의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건 그냥 전통의학의 견해가 아니라 현대적인 과학을 통해서도 충분히 납득 가는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또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최근에 일본에서 진행된 재밌는 연구로 마왕탕의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마왕탕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에페드린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마왕 본초 자체만으로도 에페드린 외에 다양한 성분들이 면역 조절, 염증 조절 작용이 있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본초들의 성분 중에 하나죠. 에페드린은 잘 알려져 있는 교감신경 흥분제이고 당연히 염증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그 외 성분들, 아미그달린이나 글리시르레틴산은 다양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성분들 외에도 마왕탕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은 직접적으로 혈액에서 검출되진 않지만 장내 미생물의 대사를 통해서 변형돼서 혈중으로 흡수되고 이들은 대개 복용 후 마왕탕을 마신 후 1시간 내에 생성이 된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왕탕의 성분이 숙주의 대사를 교란시켜서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고 이 추가적으로 변형된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흡수돼서 후속적인 양리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한약은 숙주의
대사 환경,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여러 대사체들의 변화를 유발해서 그 같은 성분들을 통해서 혹은 그 외 여러 대사 경로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왕탕 그 자체가 자신의 작용을 조절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용이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의 저자들은 마왕탕은 리소인지질의 증가, 오메가3 지방산 대사체의 증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지만 NSAID가 가지고 있는 콕스만의 억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한약이 항염증 면역 조절 효과가 있다고 말할 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신호 경로에 대한 더 상위에서 지방산 대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당대사라거나 인지질 대사라거나 뭐 아미노산 대사라거나 하는 뭐 굉장히 복잡한 대사 경로에 대한 포괄적인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들을 이렇게 일본에서 연구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왕탕 복용에 따라서 우리 뭐 체중 증가가 체중 감소가 나타나느냐 할 때도 교감신경 흥분 작용만이 아니라 마왕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본초들이 동시에 작용해만 나타나는 조절 효과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들이 또 정상 모델이나 아니면은 감염 모델이냐 염증 모델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더라 또 이러한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숙주 환경에 따라서 한약이 서로 다른 작용을 나타내는 것, 동일한 처방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약의 특이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좋은 연구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전통 한의학적인 연구보다는 그냥 현대적 시각에서 오히려 전통을 바라보면 더 재밌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죠. 뭐 맥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전통적인 뭐 체질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약이 순수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접근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와 이거 옛날에 말했던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라고 더 한의학에 대한 좋은 근거들을 만들어 주죠. 이것이 사실은 한의학이 나아가야 될 사실 주요한 연구 방향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뭐 이 얘기 저에게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왜 한약이 감기의 효과를 나타내냐?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발열을 빠르게, 증상을 빠르게 해소를 시킨다. NSAID는 발열과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지만 증상은 지속이 되지만 한약은 염증을 단축을 시키기 때문에 증상 자체를 단축을 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 NSAID에 비해서 효과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그림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림인데 한약이 어떻게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호흡기 감염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느냐. 바이러스의 침입을 직접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또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작용을 차단하고 배출하는 것을 억제를 하더라. 뭐 연화총 교낭이나 아니면 오수유 같은 이와 같은 처방들이 있고요. 또 뭐 앞서서 보셨던 거는 뭐 이제 금차 처방이라거나 하는 이와 같은 처방들이 있을 겁니다. 또 증상 자체를 억제하는 것, 뭐 마왕이나 은교산, 마인감사탕, 은교산, 연화청원 교낭 등이 이와 같은 발열 혹은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또 면역 조절을 통해서 수송용탕 같은 처방이 점막 면역을 조절해서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더라. 그리고 인터루킨 알파라고 하는 염증 반응에서 핵심적인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은교산, 뭐 갈근탕, 아니면 뭐 옴비탕, 곽향전기산 뭐 이와 같은 처방들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서 염증 반응을 폐해서 억제를 하더라.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약이 복합작용을 통해서 감염에 대해서는 보호 효과를 나타내고 감염 후에는 염증 반응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빠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하나가 있죠. 너무 강하게 염증을 억제하면은 오히려 바이러스의 증식이 초래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왜 한약에서 허시를 그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했냐? 허한 환자한테 이제 막 사하는 약을 더 많이 투여돼가지고 환자의 병태가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의학상의 논의들이 다 의미가 있다. 면역 기능을 오히려 억제를 시키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더 증식을 하게 된 거죠. 원래 면역계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처방상의 묘미가 과거에는 어떤 이제 생명 유지 장치도 없고 뭐 항생제도 없고 오직 한약만으로 대처해야 했던 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었기에 정말 허시를 구분하는 게
환자의 병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방을 사용하는 게 환자 생사와 관여가 돼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 좀 의미가 퇴색이 되긴 했지만 왜 옛날에 그랬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현대 한약 연구들이 사실은 더 깊은 통찰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8장도 같이 보도록 하시죠. 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챕터인데 그렇게 많이 다룰 내용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구토를 멈추기 위해서 오령산을 장관 주입하는 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따로 없다. 급성 바이러스 장염은 충분히 설사하게 하는 편이 오히려 치료에 좋다. 다만 염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설사가 멎어서 계속 복부가 팽만 괴로워하고 발열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자인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설사하도록 한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외 관련 처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사하는 처방이 아닌 적당히 장벽을 조절할 수 있는,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처방을 활용을 해서 거의 건비지제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건비지제에 조금 더 사한 황금, 황련과 같은 처방들을 더해서 그와 같은 조성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는 내용이 잘 없는데 이중탕, 곽형전기산, 오령산, 실형탕 등을 통한 처방들이 원전에서 이와 같은 장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임상적 보고들도 존재합니다. 갈근 금연탕 같은 처방들도 사실 당뇨, 요즘에는 당뇨 처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장염 치료 처방이죠.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인정이 되고 있고 발열이나 구토 같은 증상을 반나절 정도 당겨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전은 장염증의 조절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조절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9장도 같이 보시죠. 고령자의 통증에 있어서 효과가 뚜렷한 처방,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있는 처방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처방들, 독활기생탕과 같은 처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일본에서 계지가 출부탕 정도가 소규모 케이스 시리즈가 있다라고 하지만 써보면 통증이라는 게 결국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한약의 주요 작용이 염증 조절이기 때문에 양리적 기초 수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효과적인 한약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무작위 대조 시험은 없지만 관련해서 대단히 경험적으로 효과적인 처방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만성 통증의 한약이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노인이 만성 통증을 호소한다 라고 한다면은 갈근과 출분탕, 역시 부자를 써야 되겠죠. 이제 부자가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처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이나 부정맥 환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혈압을 높일 수가 있는 마왕이 들어가지 않은 그와 같은 처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진통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부자를 증량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차신기환, 통증이 심하다 하면 갈근과 출부탕, 더 심하다면은 소경활혈탕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고 각종 파워제들도 널리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외에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는 우차신기환의 부자를 증량해보고 한 4주 정도 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써보고 계속 효과가 없으면은 약을 끊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처방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오히려 이제 관역에 면역력에 저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지장 지모탕, 군기교회탕, 사물탕, 당기음자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책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에서 염증이 심한 증상기에는 통도산 같은 강한 구어혈제가 효과적이다. 물론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잘 고려해서 탕약을 처방할 때에는 건위제를 같이 합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중등도 이상 염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혈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침치료는 다들 시도를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침치료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기존 연구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관련 영상들을 참고하신다면은 통증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침치료 기전과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10장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10장 고령자의 냉증, 말 그대로 노인에서 차다라고 하는 손발이 차요, 배가 차다, 이제 뭔가 시리다, 하여튼 뭔가 차가운 계열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냉증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임상적 증상이죠.
고령자에서 냉증에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처방은 팔매지향원이다. 부자를 조금 더 늘려본다. 신경계 이상으로 생각을 해본다. 내분비 혹은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뭔가 염증 수준이 증가되어 있거나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무언가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상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손발 끝이 얼음끝처럼 차고 동창도 있고 혈류순환이 나쁘다. 염증의 전형적인 사례죠. 당귀사약과 오수리 생강탕을 투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기삼제 같은 경우에는 황기나 인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를 증강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정말로 열이 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방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안색이 나쁘다, 피부에 윤기가 없다, 복통 부종, 사지의 저림, 소변량이 적다, 살색이 희고, 이건 이제 당귀사약과 오수 생강탕증의 전형적인 상태인데 이 처방을 잘 써서 못 먹겠다라고 한다면은 당귀장약산에 부자를 가미해서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절이 전반적으로 아프고 통증이 있고 저리다, 그리고 냉증도 심하다라고 하면 마왕부자세신탕, 이제 허증 환자를 보고 다 냉증이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허증, 양화증에 가깝다고 보고 이와 같은 처방들을 투여를 하겠죠. 또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무조건 환기를 생각해 보시고, 근데 신증후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표를 봐가면서 용담사간탕이나 실형탕 아니면은 보중이기탕 같은 처방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팔로우업이 제대로 되신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서 단백뇨 개선을 기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책의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책에 없는 내용들, 냉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내용들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서서 냉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양어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중국에서는 친매도 믹스라고 하는 한약체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술 분야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건 이제 시스템 생물학의 일종이죠. 이를 이제 한약이 양리 결합을 해서 네트워크 양약을 비롯한 포괄적으로 한약을 이해해보자 라는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한약을 복용한 후 체내에 흡수된 성분들, 이를 통해서는 물론 장내 미생물에 대한 조절은 조금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체내에 들어온 성분들이 뭐가 있느냐를 검토를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대사가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양리 효과가 나타내느냐를 검토하는 그와 같은 방법론들이 2010년 중반 이후부터 뚜렷하게 다양한 한약 연구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사 경로라거나 혹은 지질 대사라거나 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한약을 통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들이고요. 이를 통해 한약이 HPLC나 NMR이라거나 하는 여러 분석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한약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고 정말 특정 표적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화학 기법의 기술 진보 그리고 여러 생물 정보학의 개선, 또 중국이 이제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중의학대학의 연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한국 한의학 분야에 사용되는 1년 연구 예산보다 중국 중의학대학 1개소에 사용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다면은 정말 중국은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겠구나. 중의학대학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은 한국보다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연구를 할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변증의 생물학적 특성, 복잡 조성을 가진 한약의 특성 규명, 시스템 생물학을 통한 생물학적 특성과 한약의 작용과의 매칭, 이와 같은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층위에서 시스템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나 단백질 차원에서 한약의 특성을 규명을 하고 화학적 측면에서 한약 성분들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대사가 되고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이와 같은 PK, PD에 대한 연구들도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또 유기체와 화학체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를 하고 한약이 일종의 화학체, 그러니까 한약은 이제 한약을 일종의 화학 물질의 복합체로 보고 이거에 어떻게 신체로 흡수돼서 어떤 유기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유기체는 이러한 한약이라고 하는 화학체를 어떻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병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인체의 병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계속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양어증의 특성, 생물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상하부의 CRTH의 분비와 CRH의 뇌하수체 작용을 통한 ACTH 방출, 이런 이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HPA 축에 닫힌 피드백 작용이 조절이 된다라는 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호르몬에 대한 조절도 역시 HPA 축, HPO 축 이와 같은 내분비 축을 통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있어서 결국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벽 스테로이드는 여러 염색체에 작용을 해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고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NF-카파비라고 하는 표적, 즉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신양화증은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신, 갑상선, 생식선 관련 기능 장애를 개선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기초 연구들을 통해서 고농도 하이드로코르티손, 그러니까 갑자기 모델을 통해서 허증을 유발한 모델에 대해서 내분비 이상을 유도한 것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신양화증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 스테로이드를 초기에 과량으로 주입한 그 모델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허증이 지속되는 경우,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체중의 감소, 식욕의 감소, 운동 활성의 감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허리와 무릎의 통증, 이와 같이 노화를 모방하는 증상, 허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미 1950년대 이후부터 1950년, 60년 한의학 연구의 초창기 때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의학에 있어서 허증, 특히 신양허증은 만성염증, 진행된 과도화된 초기의 염증 반응의 과도한 억제와 그로 인해서 진행된 전신적인 기능 쇠퇴,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염증 반응의 지속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디스펑션이 나타난 것을 신양허증이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급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모델에 대해서 어떤 처방들이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보신 지제를 연구를 많이 했겠죠. 부자나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처방들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아코니틴의 작용만 이렇게 검토한 연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시스템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부자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어떻게 체내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약의 성분들도 검토를 하고 동물 모델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이 모델의 혈액에 있어서 어떤 대사물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조직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어떻게 대사가 변화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한약이 어떤 역할을 생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정상적인 모델에서는 부자가 심장이나 간 손상을 유발했지만 신양허증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강심작용이나 오히려 저하된 심기능을 개선시키는 작용 등을 통해서 손상 정도도 크지 않고 오히려 이 저하된 신체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병리 상태, 그러니까 신양허증에서 한약의 특성을 검토를 하는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이와 같은 독성 관련 변화는 차별화된 대사적 경로와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었다. 그를 통해서 대사적 변화가 특정 정상적인 모델에 있어서는 오히려 질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질병이 있는 상태의 모델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제가 생긴 대사 경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신양허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에너지 대사 경로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여러 인지질 아미노산 대사의 이상 이에 대해서 트립토판 대사라거나 퓨리텐 대사에 있어서 한약 처방이 보신 지제가 이를 다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심기능과 밀접한 관여가 있는 대사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왜 이제 부자가 과거에 그야말로 심허증, 그야말로 이제 양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려는 경우에 구양 회역하는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심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를 대사를 정상으로 회복을 시키는 작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부자가 들어가 있는 처방 중에 하나인 근개신기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또 이와 같은 다양한 대사적 변화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으며 알도스테론이라거나 나트륨 제흡수, 아드레날린 신호 경로 등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나타난 대사적
대사적, 병리적 현상을 정상으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와 같이 HPA 축에 관여하는 인자들을 조절을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신양화증에서 트립토판은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이상은 요산이나 신기능 이상과도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신기환이 트립토판 대사를 정상으로 개선시켜서 요산증이라거나 통풍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또 신양화증에서 HPT-축에 이상이 생겨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를 정상으로 회복을 시키더라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결과들, 또 이제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골염증, 파골 세포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골 흡수의 증가, 골 생성의 감소에 대해서도 역전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작용들은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사실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은 어떤 신허증이라고 보기보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 만성적인 염증 반응에 의한 한약의 역전 작용이다 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는 보신작용이 있다, 이제 회양부역 작용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건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하죠. 예전에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이걸 모르면은 한약의 최신 지견을 모르는 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왜 한의과 대학에서 생화학을 배우냐,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생화학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한의학의 기초 과목들, 소위 양방 과목이라고 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대단히 중요한 지식적이다, 한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어서 열증증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열증증과 탈수는 이미 책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잘 사용되는 처방이 청서익기탕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고, 치료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열증증이면은 그냥 한약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링겔을 사용해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우리 생맥산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뇨기 증상도 같이 보도록 하시죠. 고령자의 비뇨기 질환에서 고령자 요실금, 잔뇨에는 우자신기환이 여러 가지 기전들, 이제 신경의 과민성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기전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 대체로 1개월 정도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냥 1개월 정도 경과를 보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들도 좀 간단히 보자면은, 스트레스성 요실금, 만성 골반염에 있어서 침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간단히 봅시다. 스트레스성 요설금에서 주로 이제 여성의 폐경 이후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침치료 효과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중국 연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504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중요열, 회양열, 그러니까 천수신경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주 3회 30분간 연소파 전침 치료를 6주간 시행을 했더니 요실금 발생이 50% 이상 감소를 했다. 이는 드록세틴이나 골반적 근육 운동, 케겔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걸 보여주죠. 또 비뇨기계 증상인 전립선염, 골반 통증 증후군에 있어서 침치료는 알파 차단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약품에 비해서도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환에 있어서 사실 양질의 근거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한의학적 치료 중에 하나인 침치료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내용들, 또 여러 가지 항생제라거나 이와 같은 부분들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나, 또 탐슬로신 같은 약물은 망막병증을 유발한다거나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약물적 치료인 침치료가 어떤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에서 가장 효과적인 1차적 접근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제가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축천암과 같은 처방들은 여성의 스트레스성 요실금이나 그 외에 요로기, 과민 증후군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와 같은 작용은 익지인이 가지고 있는 TRPV1에 대한 조절 효과와 밀접한 관여가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